오늘은 이제 잠깐 얘기도 했지만 네. 이 부상자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팀에 있는 이번에 차출됐던 선수들. 그렇죠. K리그부터 유럽파까지 특히 유럽파들의 부상이 막 집중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렇죠. 혹시 혹사는 아니냐. 혹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관리가 대표팀에서 그쵸. 뭐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 좀 배려를 해야 되거나 약간 좀 뭔가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그렇죠. 여기 지금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지금 대표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정이. 그렇죠. 뭐 막 보니까 그 당연히 토트넘 쪽 그 현지 팬들은 그러지만 뭐 대표팀 보내지 말라고 막 은퇴하라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우리 일단 다친 선수들 쭉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손흥민 그리고 권창훈 그리고 남태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경기에서 새벽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요한 선수들을 싹 다 다친 거잖아요. 네. 특히 공격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새벽에 다쳤던 황의조 선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지난 새벽에 황의조 선수가 후반전 19분에 갑자기 못 뛰겠다고 교체를 요청하고 이제 교체 아웃을 당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이 후반전 10분 정도에 황의조 선수가 이제 스프린트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후반전 10분 만에.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근육 풀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9분 있다가 자기가 못 뛰겠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페트코비치 보르도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황의조 선수가 좀 피로가 누적된 몸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대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피로가 누적된 이제 부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인터뷰는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사실 대표팀에서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전반전 45분을 못 뛰었죠. 맞아요. 벤투 감독도 이제 몸 상태를 보고 이제 풀타임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딱 느껴지더라고. 아, 그때 확실히 몸이 안 좋았구나. 그렇게 해놓고 이제 후반전만 뛰었고 또 보르도로 와서는 조금 쉬었어야 되는데 이 보르도의 지금 순위가 좀 안 좋죠. 급하니까 감독도. 그쵸. 페트코비치도.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또 선발로 출전해서 뛰다 보니까 좀 몸에 무리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일정뿐만 아니라 황의조 선수는 최근 한 3년 정도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맞아. 이게 지금 정리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아시안 게임도 2018년에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J리그를 이제 풀 시즌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안컵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또다시 이제 J리그로 돌아와서 J리그 경기를 뛰다가 잘하니까 리그왕에서 여름에 영입을 해갔습니다. 예. 그리고 보르도로 가서 이제 뛰었죠. 리그를 소화했죠. 그런데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훈련소에 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컵 때 받은 병역 혜택을 그쵸. 훈련소에서는 사중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훈련소 이제 프리시즌 때 쉬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다시 이제 리그를 다시 소화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보르도에서 주전이니까 핵심적인 선수니까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37경기면 뭐 거의 다 한 거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여름에 또 올림픽에도 참여를 했었죠. 그러게요. 올림픽.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때 사실 우리가 우리가 아는 황의조의 그렇죠. 몸 상태가 그때부터 좀 안 좋아. 그래서 한 2018년부터 이 황의조 선수가 쉬었던 기간이 없어요. 맞아. 그리고 최근의 일정도 이제 올림픽 끝나고 곧바로 이제 팀에 합류해서 또 리그 소화하다가 다시 이번에 A매치 들어왔다가 다시 프랑스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이제 입국하고 하루 훈련하고 또 경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태가 아니었나. 로봇도 쉬지 않고 3년을 돌리면 그렇죠. 배터리가 방전되든지 뭐가 어디에 작물되죠. 자동차도 3년을 그냥 쉬지 않고 달려봐. 문제 생기지. 맞아요. 사람이잖아, 사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황의조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교체되면서 이제 보르도 현지에서도 이 황의조 지금 국대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고 이제 황의조 너무 이제 혹사를 시키면 안 된다. 당분간 한 2-3경기 정도 좀 쉬게 해야 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파는 2년 만에 월드컵을 하겠다고? 이씨. 손흥민 선수가 또 지금 부상 중이죠. 결국은 못 뛰었죠. 네. 어떨까? 레바논 경기 앞두고
하루 전날 훈련을 해서 종아리에 염좌, 맞아요. 근육에 무리가 간 상태였기 때문에 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결장을 했고요. 네. 돌아가서 혹시 팰리스 경기 뛸까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몸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명단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누누 감독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부상에 대한 언급은 확실하게 안 하고 있고 네. 조금만 이제 우리 발표를 기다려달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아마도 다음 경기 리그 경기가 이제 첼시와의 경기니까 첼시전을 준비하면서 좀 연막자천처럼 지금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되죠. 한 경기 쉬게 해주면서 좀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금 추측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오피셜 발표가 늦어지나요? 라고 하는데 부상과 관련해서는 구단이 꼭 뭔가를 오피셜하게 발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그렇죠. 해야 할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늦어지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요 의견에 약간 좀 동의하는 게 네. 첼시 경기에 맞춘 거 아니냐. 왜냐면 그때까지는 전력을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손흥민이 이번에 안 뛰니까 알잖아. 토트넘이 어느 정도 팀인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첼시 경기는 너무 중요하잖아. 토트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손흥민 선수의 뛴다 못 뛴다를 굳이 지금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 그렇죠. 연막을 칠 필요가 있고 주중에 있는 컨퍼런스 랜 경기는 그냥 애들 뛰게 하면 되고 그 경기는 뭐 무조건 안 뛸 거라고 난 보고 뭐 혹여나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이제 노출시키고 있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않는 게 중요하죠. 첼시에게도 모르겠어 나올지 못 뛸지 계속 요 스탠스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뛸 수도 있고 혹이 몸이 안 좋으면 뭐 못 뛸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황의조 이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연달아서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대표 팀 경기를 소화하러 오는 것이 선수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또 이야기가 국내 이제 기사 언론들의 이제 좀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당한 것 같고요. 그런 이유들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보면 이 선수들이 이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나 이제 비행기 장거리 비행이고 또 시차도 좀 적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몸에 무리가 가는 일정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손흥민과 황의조는 이번 A매치 기간을 소화할 때 8월 31일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틀 만에 경기했죠. 하루 훈련하고 하루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경기를 소화했으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럽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장거리를 이렇게 물론 그쵸. 뭐 남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중동이긴 하는데 거기도 꽤 걸어요. 맞습니다. 거리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왔다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하루 쉬고 다음날 경기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거 말이 안 돼.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이 안 돼 이거. 뭐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맞아. 왜 국대만 오면 그렇게 조금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러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유럽에서 장거리 이동을 한 다음에 바로 경기를 뛰는 거라서 이제 컨디션이 리그만큼 이제 100%일 수는 당연히 없죠. 아니 이게 저희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면 이렇게 눈 감고 걸어 다닌다니까요. 다음 날 막 눈 감고 막 졸음이 와가지고 낮에 그리고 귀신처럼 새벽 4시에 깨는 마법 있잖아. 유럽에 가면 귀신처럼 4시에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와. 조식 막 괜히 막 엄청 6시부터 먹고 자고 또 잠이 안 오니까 또 조식 2번째 먹고 막 그리고 낮에 또 막 눈 막 자고 이청용 선수가 예전에 바로 저 볼튼인가 처음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가자마자 며칠 있다? 이틀인가? 뭐 하여튼 경기 뛰었는데 눈 감고 뛰었다고 졸려가지고. 네. 그다음에 해버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 무릎 얼마나 부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압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올라간다는 게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특히 선수들이 무릎에 좀 그 염증이 생기는 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비행기 장거리 이동에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나 뭐 황의조 선수 지금 부상을 보면서 박지성이나 기성용 때처럼 선수들이 너무 대표팀을 오가면서 또 부상도 심해지고 선수 생명도 좀 갉아먹는 거 아니냐. 너무 우려스럽다. 이런 팬분들의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아시아나 이런 데서 공차이가 참 이게 이래서 쉽지 않아요. 유럽 애들은 지들은 리그 뛰다가 그냥 대표팀 소집 때도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리그 뛰다가 대표팀 또 와야 되니까 또 대한민국 그래 내가 또 어렸을 때 또 꿈이었어. 다 그러지 않은 선수들 입장에 또 여기서도 열심히 뛰어야 돼. 근데 이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걸 다 소화해야 되고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그 얘기했잖아요. 터키에 가보니 맞아요. 이게 말로만 유럽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와 제가 진짜 알겠다고. 알겠다. 터키도 저기 바로 위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동안 이정 해보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일정이 어쩔 수 없는 일정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리그는 리그 일정들을 해야 되고 대표팀은 또 월드컵 예선은 또 월드컵 예선대로 치러야 되고 맞습니다. 이 일정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좀 다른 네. 한번 아는 말씀드리겠지만 일정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약간 관리인가? 왜냐면 어떻게 남태희도 권창훈도 황의조도 손흥민도 줄줄이 다 쓰러져 버릴 수가 있지? 그렇죠. 관리라기보다 사실은 저는 일정상의 좀 피로가 누적된 게 일정과 아닌가. 이동. 그렇죠. 네, 저도 그거라고 봐요. 무슨 뭐 갑자기 관리가 여기가 무슨 뭐 우리가 옛날도 아니고 그럼요. 네, 시스템이나 이런 건 잘 돼 있는데 이 지금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이동과 물리적 시간.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표팀도 사실은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종 예선도 좀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당장 사실은 최종 예선 경기가 10월 7일에 있어요. 다음 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의조나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지금 한 1주, 2주 정도 걸리는 부상이라면 부상에서 바로 회복하자마자 다시 이제 또 돌아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 유럽의 구단들이 아이씨 안 해! 막 이러잖아.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애들 막 맞아요. 사실 뭐 저기 코로나 적색 그것 때문에 안 보낸 거지만 사실 보내기 싫거든 그냥. 그렇죠. 손흥민이나 황의조 선수가 그렇게 한 1, 2주 있다가 복귀를 해. 근데 저 이번에 10월 7일 날 그쵸. 시리아 홈이 있고요. 12일 날 이란 원정이 있어가지고 저 일주일 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약간 쉬어야 되고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저 11월에요. 저희가 또 A매치가 있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다 그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꿈이거든. 국가대표 경기. 국가대표에 대한 그 자기 어렸을 때 그 리스펙, 이 동경, 그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려고 했던 전부, 월드컵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는 막 몸이 부서져도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는 내 몸이 안 되기 시작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잔 때리면 이제 회복이 안 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주 뒤에 시리아는 홈 경기죠. 3주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3주 남았습니다. 진짜 금방이네. 3주 뒤에 있는 시리아전은 또 홈 경기고 또 10월 7일 시리아 경기 이후에 10월 12일은 이란의 원정 경기입니다. 홈과 원정. 그렇죠. 지난번은 홈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최종 예선 조 상을 살펴보면 이란이 1위, 이제 한국이 2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원정도 정말 중요해진 상태고. 정말 이란 원정도가 아니라 이란 원정은 엄청 중요해진 거죠. 이 경기에 엄청 중요하죠 진짜. 그리고 홈 경기인 시리아전도 사실은 쉬운 지금 상태가 아니죠. 시리아가 지난 A매치 기간 때 이란에게 원정을 가서 1대0으로 패배했고. 진짜요?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끈끈하게 했네. 네, 그래서 시리아도 그렇게 지금 무시할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그럼 시리아전을 홈에서 하니까 또 시리아니까 조금은 좀 쉬어가면서 관리를 하고 이란전에 좀 전력을 쏟자. 그러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자.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지. 성적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손흥민, 황의조 필요하다. 이런 입장일 수 있겠죠. 그치.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선수 다 쓰는 거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정도면 왜냐하면 또 이번에 조편성이 아주 뭐같이 됐어요. 맞아요. 전부 다 중동이야. 다 중동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래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요런 정도의 절충은 어떨까요? 시리아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날아오라 그러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요 경기는 그래도 시리아가 뭐 끈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쵸. 이겨야 되는 경기죠. 이길 수도 있죠. 시리아 우리가 홈에서 못 이기면 월드컵 본선 간다는 소리야. 말아야지. 여기는 물론 뭐 다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약간 조금 그래도 요쪽 우리 K리그를 중심으로 한 유럽파 또 건강한 젊은 선수들 쭉 김민재 선수 와야지. 그렇죠. 김민재 선수 와야지. 튼튼해. 부르고 하고 유럽에 조금 이제 92년생들 그렇죠. 황의조, 손흥민. 요 이제 형님들.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30이죠. 요 형님들은 이란으로 바로 와라.
2차전만 소화해 시차나 이동 거리를 조금 줄여주는. 그래서 어차피 승부는 이란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죠. 누가 봐도 이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뭐 그냥 이건 제 아주 네. 소소한 네. 그냥 제 생각이고 요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준다면 그러면 이제 구단하고도 앞으로 할 말이 많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토트넘이나 보르도 얘기하는 거죠. 선수들 지난번 약간 부상 여파도 있다고 들었고 하지만 저희도 월드컵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안 뽑긴 좀 그렇고 첫 경기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이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때 조금 여유 있게 좀 차출해주고 바로 끝나면 바로 또 이란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금방 가니까 요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을 아이디어적입니다. 뭐 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대표팀 감독이나 대표팀은 제가 쓸 수 있는 선수 다 불러서 쓰는 거예요 원래. 그쵸? 그건 맞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고민 정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A매치 때 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아스톤 빌라하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축구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맞아. 두 경기는 먼저 치르고 사례가 있네. 그렇죠. 마지막 경기는 우리가 그냥 그 선수들 없이 할게. 아 그래 사례가 있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차출을 했으니까 결국엔 그래. 구단과 클럽의 관계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차출을 해주고 차출을 받는 구조기도 그쵸. 하고 둘은 어쨌든 싸워서 좋을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평상시에도 레터나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니까 또 좋네 이 사례. 그쵸. 국가대표 팀에서도 선수들을 조금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일정상. 네. 이걸 더 이상 그냥 선수 개인의 애국심이나 충성도로만 풀지 말고. 그렇죠. 우리 사회가 가장 이제 후져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로 다 돌리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노력해. 네가 열심히 살면 이렇게 돼. 물론 개인도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되지만 개인의 모든 것만 갖고 모든 게 다 풀리진 않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할게요. 그 대신 우리 사회가 좀 안정망도 만들어주시고 계단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만들어줬는데 안 올라가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만들어주고 올라가라고 얘기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수 개인의 어떤 애국심이나 아니면 월드컵의 당위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잘 세련되게 한번 고민해보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일인가? 네. 어디요? 어디다가 무슨 네 맞아요. 일본 축구협회 유럽 관리소? 출장 관리소? 베이스 캠프 같은 걸 짓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지점? 그쵸. 이런 걸 만든다며. 그런 아이디어는 좋잖아. 맞습니다. 그거 관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의 결론은 전문 용어는 이제 유도리. 네. 전문 용어인가? 유도리를 좀 발휘하자. 네. 우리말로는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일정을 어떻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걸 포함을 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서 선수 개인의 노력이나 뭐 결심이나 이런 거로만 너무 자꾸 이렇게 몰아치지 말고 그쵸. 이런 시스템을 한번 좀 만져보는 게 어떠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대로 가면 손흥민, 황의조 선수도 박지성 선수처럼 빠르게 은퇴를 할 수도 있다. 포인트네요. 박지성 선수가 우리 더 보고 싶었잖아요. 박지성 선수의 그 활약을. 맞아요.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니까 정말 아쉬웠는데 그게 사실 그 장거리 비행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끌어 쓰는 거잖아. 그렇죠. 몇 년 써야 될 거 끌어가지고 지금 다 영혼까지 갈아서 영끌해가지고 그래서 갈아서 써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예.